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토요일 광주 MBC 뉴스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수온 현상으로 부진했던 물김작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은 급감하는 추세여서 설 대목을 앞둔 어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오늘 개장합니다. 광주시는 개장식을 열고 갈라쇼와 스케이팅 시범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지방의회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현 정부의 불통 정치를 엄중 경고했습니다. 갯돈 수억 원을 들고 잠적한 70대 부부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동네 주민들을 개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온이 떨어지면서 물김작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고수온 현상의 후유증으로 생산량은 급감하는 추세여서 대목을 앞둔 어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이달 초까지 극히 부진했던 물김작황.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예찰 결과 최근 물김작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0.3도 낮게 유지되면서 김엽채 성장에 좋은 환경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작황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달 초 절반 수준에 머물던 마른 김 공장 가동률도 75%까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물김 품질은 개선됐지만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6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겁니다. 이러다 보니 최근 이틀 거래일 동안 120kg당 물김 위판 가격은 지난해 평균 8만 원보다 4, 5만 원 비싼 12만 원에서 13만 원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채묘식이었던 지난 10월 초에 나타난 고수온 현상의 후유증으로 김이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 김 엽채가 악화된 기상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개병을 많이 앓았던 엽채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상이 악화돼서 바람이 불더니 파도가 치게 되면은 다음날 가면은 어민들이 전혀 그냥 빈손으로 항구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파도가 높아지면서 김 양식장에 출항하는 횟수마저 줄고 있어 설 대목을 한 달여 앞둔 어민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윤호입니다.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오늘 개장합니다.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은 국제 규격을 갖춘 시설로 내년 2월 13일까지 55일간 운영되는데 이용요금은 입장료와 장비 대여료를 포함해 시간당 1,000원입니다. 광주시는 개장에 맞춰 오늘 오전 11시에 개장식을 열고 빙상 갈라쇼와 스케이팅 시범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대자보가 지방의회에도 등장했습니다. 목포시 의회가 지방의회 가운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의회 외벽에 대자보가 내걸렸습니다. 의원들이 직접 서명까지 한 대자보는 모두 석 장. 우선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진실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런 불통이라는 궤변으로 일관하며 올바른 문제 제기를 대선 불복과 종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모든 국민들이 너무나 답답해하는 불통의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안녕하십니까도 소통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이라고 봅니다. 또 철도와 의료, 전기 같은 국가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시도하고 복지 공약을 파기하는 등 서민과 노동자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대자보를 내건 목포시의회는 현 정부의 불통 정치에 엄중 경고하기 위해 안녕들 하십니까 행렬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현 정권의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의 향방을 정해갈 것입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청소년과 대학생, 노동자, 일반 시민들에 이어 지방의회까지 나서 묻고 있는 안녕들 하십니까? 그 무겁고 아리는 수많은 질문들은 진실이 담긴 정부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자본구조 변경을 놓고 제기된 제2순환도로 민간 사업자인 광주 순환도로와
광주시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조정에 나선 광주고법 행정 1부는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년 1월 9일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의 자본구조를 변경할 것을 명령했고 순환도로 투자는 광주시가 예측을 잘못해 발생한 손실이라며 감독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이 저심도 방식의 경전철로 확정됐습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지상 고가 방식에서 저심도 경전철로 바꾸는 내용의 기본계획 변경안이 국토부에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은 1조 9천억 원을 들여 오는 2024년까지 3단계로 건설됩니다. 광주시는 기본계획 변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실시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16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농민들의 상경 시위를 원천 봉쇄한 경찰의 조치와 관련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07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경찰의 원천 봉쇄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는 겁니다. 농민회가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경찰이 또 시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광주도심에서 차량 정체를 일으킨 주범은 바로 농민과 경찰 간에 벌어진 물리적 충돌이었습니다. 쌀값 인상을 위한 서울 여의도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농민들의 길목을 경찰이 막고 나서면서 도심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농민 8명을 연행했고 이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경찰이 애초에 상경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게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경찰 책임자 와서 왜 도로를 막는지 이유를 대세요. 농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 대법원 판결 때문입니다. 6년 전인 지난 2007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상경하려던 시민들이 경찰의 원천 봉쇄에 막힌 것입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에게 대법원은 다른 지역 집회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며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경을 못해 물리적 손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가가 10만 원씩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때와 달리 주민들이 버스가 아닌 개인 화물차로 상경해 다른 차량들의 운전을 방해할 가능성이 컸다는 겁니다. 버스로 간다든가 아니면 집단으로 상경한 것 자체는 저희들이 막지를 않습니다. 막지를 않는데 이거는 저를 야대가고 분명히 미신고 불법 시위를 하고 농민회는 민주주의의 초보적인 가치마저 보장받지 못했다며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갯돈 수억 원을 들고 잠적한 70대 부부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친목계 회원 수십 명으로부터 갯돈을 입금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70살 김모 씨 부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광주 남구 월산동 일대 주민들을 상대로 친목계를 운영하면서 68살 김모 씨 등 17명으로부터 갯돈 4억 3천여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만든 시민축제가 오늘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립니다. 광주시는 금남로 차 없는 거리에서 30여 개 청소년 단체와 동아리가 체험 부스를 마련해 각종 공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하는 청소년 상상 페스티벌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하루 광주 금남로 일대의 차량 통행은 통제됩니다. 가정 불화나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집을 나가는 가출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데요. 생활이 막막하다 보니 각종 범죄 유혹에 빠질 수 있어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7살인 김모군.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중학교 시절 처음 가출을 경험했고 이후에도 방황은 계속됐습니다. 집이 종교가 있는데 너무 억제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근거 없이 뛰쳐나왔죠. 아침 점심 저녁 굶고 아는 형제 가서 자고.
김군과 같은 가출 청소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 문제는 이렇게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는 데 있습니다. 갈 곳이 없고 생활도 막막하다 보니 절도나 성매매까지 이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트 같은 데서 돈을 훔치는 애들도 있고 꽤 많아요. 그런 애들 걸려가지고요. 청년남에 들어갔다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또 해가지고 또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고 범죄 길로 들어서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출 청소년들의 수용시설인 청소년 쉼터는 전남 지역에 단 4곳. 이마저도 목포와 여수 지역만 운영되고 있고 수용 인원도 40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일시 단기적인 쉼터가 있음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그 다음에 케어가 돼서 가정으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쉼터, 일시 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가출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20만 명. 턱없이 부족한 보호시설과 주변의 무관심 속에 수많은 가출 청소년들은 오늘도 위태롭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